독도 지우기 얘기부터 해보죠. 네. 도대체 이 독도 지우기라는 말이 가능한 일인지, 독도를 어떻게 지우죠? 이번에는 지석희 평론가님부터 지금 야당이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합니다. 독도를 지우면 지워지나요? 어떤 지우개로 지워야 독도가 지워지죠? 내 마음속 지우개. 내 마음속 지우개. 마음속으로 지우라. 그러면 이게 약간 병이 걸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헛개비를 두고서 무슨 짓이냐 이런 얘기를 딱 일침을 놨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는 특별하게 네. 이번 이렇게 독도 지우기 무슨 괴담을 이것도 보면 독도 괴담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괴담으로 평가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특별히 저는 한마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자격을. 자격도. 저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자격이냐. 원래 여기 아시아트 때 이게 나오시는 평론가의 자격이죠. 아니, 그 자격 말고 다른 자격 얘기할게요. 여기서 독도 지우기가 이게 현 정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친일 정권이다. 네. 이러면서 딱 근거로 든 게 두 가지거든요. 네. 특히 뭐냐면 전쟁 기념관에 있는 이 독도 관련한 그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제가 자격이 있냐면 제가 전쟁 기념관에 매일 제가 요새 폭염 때문에 안 갔지 매일 산책하는 사람입니다. 동네가 전쟁 기념관 옆에 10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매일 산책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쟁 기념관 안까지 들어갔어요. 쭉 돕니다. 이렇게 거기 전시돼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면 그 전시된 게 다 보이거든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원래 있던 거니까 이거 어디 갔어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거기 있는 왜냐면 청소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노후가 됐는데 이게 10몇 년인가 넘어가지고 근데 색도 바랬어 이게. 그러니까 또 디자인도 좀 조악해요. 그러니까 10몇 년 됐으니까 이쁘게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딱 다시 설치를 하겠다. 개관 30주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재명이 이게 뭐 병상 음모론이거든요. 이러려면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아니 자기 대변인은 본인이 전쟁 기념관에다가 이거 왜 이러느냐? 그럼 당장 일요일 날에 전화도 가능한 게 일요일 날은 전시관에 다 문을 열어요. 박물관은. 그래서 저는 동네 주민으로서 한마디 할 수 있다. 무슨 자격 있습니다. 자격 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일단 한마디 하겠습니다. 좀 이따 두 마디 또 할게요. 이재명 대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장 재판 2개 앞두고 있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쨌든 코로나 칭병을 해서 병원에 누웠습니다. 병원 누웠는지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국리를 했어요. 곰곰이 국리를 해보니까 이제 후쿠시마 약발도 떨어졌어요. 후쿠시마 약발도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 또 이제 전쟁 비상계엄. 비상계엄도 슬쩍 꺼내봤는데 이것도 그렇게 약발이 안 먹혀. 그러니까 비상계엄 계엄령 선포한다 이렇게 이도 꺼내보니까 약발이 좀 안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누워서 고민하고 꺼냈는 게 지금 독도 지우기인데 말씀하셨지만 독도를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그러면 어느 정권에서 우리는 독도를 지운다 이러면 독도가 없어집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이걸 꺼내놨는 건데 결국 오늘 제가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죠. 박찬대 원내대표 아침에 회의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걸로 가지고 탄핵 밑자락을 깔겠구나. 그런 느낌이 뭐 당연히 올 수밖에 없겠죠. 박찬대 오늘 아침에 했는 얘기가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반국가 행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 수호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반국가 세력, 헌법 이런 거 끌어들이는 것은 탄핵의 밑자락을 깔겠다. 이런 음모론을 그냥 아예 공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탄핵 사유로 몰아가겠다. 그런 것에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기승전 탄핵. 탄핵을 위한 빌드업. 맞습니다. 골키퍼가 이제 최종 수비수한테 주고, 최종 수비수가 미드필더한테 주고, 미드필더가 센터포드한테 줘서 골을 넣어라. 이렇게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약발이 먹히거든요. 근데 이게 장사가 되는 겁니다. 독도 장사. 이 괴담이 다시 말하면 이 친일몰이 있잖아요. 죽창과 괴담이 먹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딱 탄핵하면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한 국내 탄핵건으로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해외 탄핵건으로 정권의 어떤 정통성. 그다음에 친일. 이 두 개가 약발이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사를 하는데 우리 가족이라고 많지는 않지만 아들 하나 있어서요. 아들, 그다음에 제 집사람, 저 이렇게 셋이서 이번 병상 괴담, 이 독도 괴담 진상조사단 구성을 해라 하고 긴급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거 뉴스로 보고 우리 가족들이 그 동네 주민으로서 우리도 한마디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단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뭔 단? 우리 단도. 뭐냐? 이재명 독도 괴담 날조 진상조사단.
우리 가족 진상조사단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우린 이걸 발족했는데 국민의힘도 좀 뭐 하나 발족하시죠. 아, 저 보도자료 쓰시면 아시아투데이에서 아, 그런가요? 예,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말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독도 괴담 날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상조사단을 가족, 우리 용산 주민으로서 이걸 진상조사단 이번에 구성하게 됐습니다. 역시. 순서는 뻔하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 진상조사단 구성했으니까 뭐 어제 뭐 이재명 한마디 하니까 오늘 바로 구성했지.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하면 뭐 전수조사한다 이러면서 온 떠들썩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떠들썩하게 해서 그다음에 주말에 광화문에 모여서 봐라 저것들이 저런 저 친일 정권들이다. 네. 우리 저거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네. 뻔한 그림인데 이게 근데 친일 문제는 사실상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약발이 묵히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망할 겁니다. 아마. 이게 맞습니다. 두 분 말씀처럼 사실 탄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그 지하 보도를 언제나 다닙니다. 아, 예. 그런데 오늘 네. 제가 목도했어요. 거기 벽에 독도 있거든요. 네. 그 안에 이제 진짜 설치물이 있어요. 독도 관련돼서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있더라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독도와 관련된 뭐 담벼락에 그림도 좋고 또 광화문 안에 있는 시설물도 좋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자신이 있는 어떤 SNS에 다 올리십시오. 이래도 지워졌느냐라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방금 지석규 평론가의 진상조사단의 아이디어를 제가 차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